2019년 3월경에 이제 이용렬, 이효석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보사에 이익의 주성분이 허위라는 걸 인지를 했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사실 인정이 됐고요. 즉 피고들이 허위인 것을 알고도, 즉 고의로 공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, 즉 착오로 공시를 했다라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 책임을 조금 감경을 해서 60% 정도로 책임을 인정하겠다.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옆집 변호사 정성영 변호사입니다. 네, 여러분 작년에 제가 코롱 인보사 민사소송 최초로 승소 판결, 그것도 전부 승소했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 후에 굉장히 좀 중대한 이벤트가 있었어요. 뭐냐면 작년 12월에 이유섭, 이용렬, 코롱의 회장, 대표이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. 그런 분들이 무죄 판결을 선고를 받았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선고될 이 민사소송, 즉 이제 저는 이제 주주들이 입은 그 손해에 대한 자본시장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요. 이 형사 무죄 판결 선고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민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이제 초미의 또 관심사였습니다. 그런데 올해 1월에 있었던 판결 선고, 즉 작년 12월에 있었던 형사 무죄 판결 이후에 최초로 이 동종 사건에서 선고가 되는 최초의 민사 판결 선고였는데요. 거기서 여러분 제가 또 승소했습니다. 네, 이 형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를 했고 이 주주분이 자본시장법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전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고, 이번 그 사건에서도 피고들, 즉 코롱생명과학과 이용렬은 제척기간을 또 다투었는데요. 즉 3년이 도과되었다.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라고 또 판단을 내렸고요. 그리고 또 피고들은 자기들이 허위 공시한 것은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공시가 아니었다. 즉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역시 그 주장도 다 배척을 하고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피고들이 주장을 한 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, 즉 자기들은 상당한 주의를 다 기울였음에도 그것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고, 즉 착오를 했고 과실로 허위 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면책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그건 역시 배척이 됐고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. 다만 이 형사 판결에서 사실 인정이 어떻게 됐냐면 2019년 3월경에 이제 이용렬, 이효석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보사에 이익의 주성분이 허위라는 걸 인지를 했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사실 인정이 됐고요. 즉 피고들이 허위인 것을 알고도, 즉 고의로 공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, 즉 착오로 공시를 했다라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 책임을 조금 감경을 해서 60% 정도로 책임을 인정하겠다.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사건에서 이제 주주분은 입으신 손해의 한 60% 정도를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. 다만 또 지연 손해금이 지금 한 소송이 거의 한 4년, 5년 가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만으로도 아마 한 20% 정도를 또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지금 현재 이제 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. 또 저희 이 주주분께서도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40%에 대해서 또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. 또 2심에서 또 보다 좋은 결과로 또 보답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. 네. 옆집 변호사는 이 인보사 소송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또 불치게 또 피해를 입은 또 주주분들의 손해가 온전히 전보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